이 영양제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시청자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영양제들을 섭취 중인 분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당한 인기 제품인 만큼 쉽게 손이 갈 수밖에 없고 관련 내용을 소개드렸던 제 영상이 여러분의 흥미와 맞지 않아 못 보고 지나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정보로 많은 분들께서 섭취 중인 먹어선 안 될 영양제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대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섭취 중인 제품을 변경하게 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매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인기 영양제는 바로 고함량의 아연입니다. 아이허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아연을 검색해보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50mg짜리 아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절대로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되고 섭취하더라도 1, 2주가량만 짧게 섭취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고함량의 아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속쓰림과 울렁거림을 유발하지만 이건 오히려 사소한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50mg 이상의 아연을 수주 이상 섭취할 경우 구리를 쉽게 결핍시킬 뿐 아니라 구리 대사 상태의 지표이자 활성산소 제거에 필요한 ESOD라는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고함량의 아연 섭취로 인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또 전립선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끔 아연으로 인한 구리 결핍을 막고자 추가로 구리 영양제를 섭취하면서까지 굳이 아연을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분도 있는데 구리만 추가한다고 아연의 모든 부작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리의 부작용만 더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고함량 아연의 가장 큰 문제는 저런 리스크를 감당해가면서까지 섭취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아연의 대부분의 효과, 예를 들어 남성 기능이나 피부 여드름에 관한 작용은 1일 30mg 정도로도 충분히 나타나고 더 높은 용량으로 섭취한다고 큰 효과 차이를 기대하기엔 어렵습니다. 아연을 고함량으로 섭취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캔디로 된 75mg의 아연을 섭취함으로써 감기의 증상과 유병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고함량의 아연 캔디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절대 안 되고 감기를 앓는 딱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고함량의 아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연을 고함량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고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영양 관리와 결핍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께는 하루 10mg 정도의 아연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피부 트러블이나 남성 기능 개선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최대 30mg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아연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지금 섭취 중인 영양제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산균이나 칼슘제에도 아연이 함께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요새 나오는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 제품에는 이미 상당히 높은 함량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섭취 중인 분이라면 라벨을 꼼꼼하게 읽고 아연의 총 섭취량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아연을 보충하고자 하는 분께 유용한 영양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제품 중에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징키스틴이라는 15mg짜리 킬레이트 아연 제품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킬레이트 미네랄이라는 점에서 흡수 효율이나 부작용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의약품인 만큼 품질 면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아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 효모 유래 아연이 포함된 제품들인데 킬레이트 아연만큼은 아니겠지만 효모 아연이 흡수에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본인에게 필요한 용량에 맞는 제품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직구를 하신다면 15mg과 30mg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 중인 손 리서치의 징크피콜리네이트 제품이나 30mg을 함유하는 나우푸드의 옵티징크 제품이 컨슈머랩에 데이터가 있어 제가 주로 권해드리고 있는 제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고함량의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이 탈모 관리의 기본 영양제로 알려져서 많은 분께서 5000마이크로그램에서 10,000마이크로그램이나 되는 고함량의 비오틴을 탈모 완화 목적으로 드시거나 혹시 모를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함량의 비오틴이야말로 가장 과대평가된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오틴이 탈모에 도움되는 경우는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비오틴이 결핍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오틴을 섭취해도 탈모에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오틴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쉽게 결핍되지 않고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은 용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000마이크로나 되는 고함량의 비오틴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데 바로 비오티니데이즈라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되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오틴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되어서 일반적인 용량의
고함량의 비오틴으로는 결핍을 해결할 수 없고 5000 마이크로 이상의 고함량의 비오틴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유전적 결핍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비오티니데이즈 결핍증은 출생 직후에 눈에 띄는 증상으로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어서 이미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함량 비오틴은 이런 유전 질환으로 인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에요. 불균형한 식사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결핍은 보통 30에서 100 마이크로의 용량으로 결핍이 심하다고 해도 300 마이크로 정도 용량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오틴은 비타민 B 성분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7이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의 결핍이 우려되는 분은 비오틴 제품을 따로 드시기보다 그냥 함량이 높은 비타민 B군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국내 B군 제품인 비맥스 메타피나 2XB 듀얼에도 100 마이크로의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고 해외의 유명 제품인 투퍼데이나 제가 전에 소개드렸던 비라이트 제품에도 300 마이크로그램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B군으로도 충분한 비오틴을 공급할 수 있으니 굳이 별도의 비오틴을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양제는 바로 레드 이스트라이스, 홍국입니다. 홍국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홍국에 포함되어 있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모나콜린 K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로바스타틴이라는 약물과 완전히 동일한 성분입니다. 실제 처방되고 있는 스타틴 약물보다 낮은 용량으로 영양제로서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게 바로 홍국 영양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홍국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나콜린 K 성분이 영양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원료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것을 FDA에서 문제 삼은 건데요. 실제로 컨슈머 랩에서 테스트한 10개의 홍국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양의 모나콜린 K가 검출되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모나콜린 K가 유의미하게 검출된 유일한 제품은 바로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21년도에 FDA로부터 불법 약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고 최근에는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취소되었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홍국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홍국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영양제를 통해 모나콜린 K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홍국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영양 정보에 총 모나콜린 K가 4mg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관한 홍국의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보장하는 제품으로 이 두 가지만 만족한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영양제들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영양제를 소개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성분들이 유독 심한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대평가되어 유명해진 영양제가 여전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하나씩 차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본인에게 필요한 게 맞는지 제대로 검증된 제품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제 1:1 상담 톡방으로 문의주세요. 영양제뿐 아니라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